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크롭 도구를 이용한 이미지를 구성하고 디자인하는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크롭 도구에 대한 사용 방법들을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이미지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크롭 도구라는 것은 일단은 일반적인 이미지에서 어느 특정 영역을 잘라내서 이렇게 보여주는 작업이겠죠. 그죠? 이런 것도 보통 트리밍 한다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디자인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어떤 특정한 부분 영역을 강조해서 드러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게 함으로써 그렇게 보여주게 하는 의도적인 것을 행하는 일이겠죠. 그래서 이미지 디자인에서도 역시 하게 될 텐데 일단은 1차적으로 첫 번째는 아주 단순한 이렇게 뭔가 모서리에 이렇게 뭔가 걸리적거린 요소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난 제거해야 되겠다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좀 더 기울어진 형태를 만들어내겠다든가 이런 식의 아주 기본적인 작업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수평적 작업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기울어져서 촬영되어 있는 이미지라든가 그것을 반듯하게 만들어서 사용하고자 할 때 이런 경우가 될 테겠죠. 역시 수직의 경우에도 올바르게 돼 있지 않고 기울어져 있는 것을 바르게 이렇게 같은 동일한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크롭에 있는 딜레이트 크롭트 픽셀이라고 하는 이런 옵션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정도까지 한번 이해를 해보고요. 이미지의 특정한 영역들, 즉 필요한 어떤 언어라고 하겠죠. 우리가 이미지 언어적 단위의 이미지들을 잘라내서 그 이미지들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성해서 하나의 작품으로서 만들어 보는 이런 과정까지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미지를 하나 오픈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신 이미지들 중에서 이렇게 어떤 하나의 잘라보고 싶은 이미지를 좀 찾아내면 되겠죠. 크롭은 단축키가 C입니다. C. 그래서 여기 보면 위에서 세 번째에 있는 크롭 툴이라는 도구가 있겠죠. 자, 이 크롭 툴을 선택하면 모서리에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 바운드링 박스가 발생을 하죠. 자, 이것을 드래그하게 되면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하죠. 이때 Shift를 누르게 되면 정비례하게 조절이 되고요. 자, Alt 키를 누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중앙을 기점으로 해서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 방식이 말씀드리는 게 맞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엔터를 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영역을 잘라낼 수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아주 그렇게 어렵지 않은 방법이겠죠. 자, 컨트롤 Z를 눌러서 원상태로 제가 돌렸고요. 다시 클릭을 하게 되면 크롭의 영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때 이제 보면은 황금 비율의 형태로서 크롭이 잘라져 있는데 여기 상단에 보면은 이렇게 이걸 좀 더 그리드 방식으로 볼 건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다른 보고자 하는 비율의 방식대로 이렇게 황금 비율의 개념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방식들로 디스플레이를 해서 볼 것인지 혹은 이거 역시 황금 비율의 이런 방식으로 볼 것인지를 이렇게 디스플레이에서 설정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여기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드래그해서 조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뭐가 가능하냐면 이제 회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회전. 그죠? 회전이 가능해지죠. 이렇게 회전이 가능해져서 이런 식으로 모서리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댄 다음에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할 수 있고요. 자, 회전을 시킨 상태 내에서 역시 크기 조절이 다시 가능하고 위치 조정이 이런 식으로 또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엔터를 최종적으로 치게 되면은 이렇게 잘라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어떤 모서리의 영역을 좀 잘라내는 작업, 아주 단순한 작업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그냥 Alt Shift 누른 상태 내에서 드래그해서 자, 이런 식으로 잘라낸다.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아, 다음으로 오픈 파일 중에서 아까 기울어진 것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는데요. 기울어진 사진을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이런 기울어진 사진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크롭의 상단의 옵션에 보면은 스트레이튼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을 반드시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커서를 수평이 되고자 하는 영역을 클릭을 해서 그 수평이 되는 지점까지를 드래그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게 맞춰지겠죠. 나머지 바깥으로 나가는 영역은 어떻게 되겠어요? 잘라지겠죠, 기본적으로. 자, 엔터를 쳐주면 이런 식으로 잘라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를
기울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스트레이튼을 해서 이번에는 수직의 개념이니까요. 이렇게 수직의 개념으로 관통되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아주 반듯하게 섰나요? 자, 이렇게 해서 엔터 키를 쳐주면 반듯하지 않았던 작업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 약간 기울어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ESC 누르고요. 위에 스트레이튼을 누른 상태 내에서 위에서 상단에서 이런 식으로 반듯하게 해서 엔터를 쳐주면 자 반듯하게 수직으로 딱 서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삼각형의 형태가 만들어졌죠.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는 거 아주 뭐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옵션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죠. 상단에 보면은 Delete Cropped Pixel이라는 이 옵션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옵션은 어떤 작용을 하느냐면 자 이 사진을 원래대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파일에 가서 리버트 명령을 눌러주게 되면은 아직 저장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으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파일에 리버트라는 명령은 세이브하기 전, 그죠? 처음 열었을 때 상태로 돌아가는 명령입니다. 만약에 세이브를 했을 때는 전혀 의미가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작업을 했던 간에 이렇게 어떤 작업을 했던 간에 여러분들이 처음 오픈했던 사진의 이미지로 가야 되겠다 이럴 경우에 여기 리버트 명령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자, 이해가 좀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 Delete Cropped Pixel이라는 옵션이 어떤 작용을 하냐면 이 옵션을 꺼보겠습니다. 체크를 풀고 자, 이미지를 자, 클릭해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자, 회전해서 엔터를 치게 되면 자, 기본적으로 큰 의미 없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크롭을 한번 다시 선택하면 이 바깥의 이미지가 다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바깥의 이미지가 사라지지 않고 남겨져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크롭을 했어도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놨어도 다시 클릭을 해보면 바깥쪽에 이렇게 여백이 남아 있어서 다시 수정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역시 그러한 상황이 생길 경우에 여전히 좀 남겨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이게 좀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의 옵션은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것을 자, 딜리트 체크를 한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이 만약에 자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잘라내게 되면 다시 다음에 할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죠? 바깥쪽에 여백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뭐랄까 융통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수정을 하려고 한다니까. 그래서 크롭을 가지고 뭔가 수정을 그 다음에 혹시라도 수정을 해야 된다란다면 이 옵션 체크를 풀어놓고 하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다면 체크를 하셔야지 용량이 또 제거가 제대로 될 거고 문제가 없이 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크롭에 대한 뭐 기본적인 옵션은 다 알아본 것 같아요. 이 뒤에 남아있는 컨텐츠 어웨어라든가 아니면 레이티오라든가 이런 명령은 그 다음 작업을 위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는 이미지들을 한번 불러서 그 이미지들을 하나씩 잘라낸 다음에 원하는 부위를 잘라낸 다음에 이미지에서 다음 작업들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준비된 작업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작업된 이미지들을 선택을 이런 식으로 선별을 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작업들을 선별을 하겠습니다. 선택을 해서 이 이미지들을 하나씩 열어가지고 더블 클릭을 해서 일단 오픈을 하죠. 자, 윈도우 오렌지 자 플로팅 올 윈도우를 해서 모든 이미지들이 한 줄로 이렇게 쌓이게끔 열어놓도록 합니다. 자 이제 크롭으로 크롭 도구로 여러분이 원하는 영역 즉 잘라냈으면 어떤 부분만 보여줄 것인가 그런 부분이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잘라내고 싶은 영역만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엔터키를 쳐서 준비를 해 놓으면 되겠죠. 자, 이 사진에서도 내가 모든 영역을 쓰는 게 아니라 어느 특정 영역만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그 영역만을 자, 다음과 같이 선택을 해서 다시 아니면 여기에서 이 정도만 하면 좋겠다. 나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선택을 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소스를 또 준비를 합니다.
아주 뭐 단순하게 자르고 싶은 영역만 잘라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어느 정도만 내가 쓸 건가 이런 겁니다. 전체를 다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이 정도만 쓰겠다. 정확하게 물방울만 있는 영역만 조금만 쓰겠다. 아니면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영역을 다 써야 되겠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는 이 여성의 입술 영역만 쓰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씁니다. 자, 여기서도 어디만 쓰면 좋겠어요? 자, 여기 영역만 쓰겠다. 이렇게. 빛이 들어오지만 여기가 제일 포커스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되는 영역. 뭐 이거는 크게 많이 어디를 자르고 할 건 아니겠지만 좀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좀 이게 뭔가 질감이 좀 더 돋보여야 될 것 같으니까 사이즈를 좀 더 줄여볼까요? 이렇게 해서 아니면 아래쪽을 이런 쪽을 좀 강조시킬까요? 이렇게 해서 아니면 이렇게 해볼까요? 얼굴의 형태가 좀 보이는 듯한 느낌인데 여기도 좀 길쭉한 느낌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자, 잘라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도 어떻게 해요?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쪽을 검정색 영역을 좀 더 많이 남겨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자, 조각들을 다음과 같이 잘라서 준비를 다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미지들이 이제 들어갈 종이를 하나 만들면 되겠죠, 그죠? 자, 무브 툴을 선택하시고 일단 뉴로 가셔가지고 종이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사이즈를 놓고요. 프린트 사이즈 A4 사이즈를 놓은 다음에 가로 방향으로 가로폭으로 되어 있는 사이즈를 만들고 여기 불러드린 이미지들은 이제 이미지 사이즈가 72ppi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 150ppi 정도로 해서 종이 사이즈를 일단 만들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해상도가 좀 더 높은 종이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드래그해서 옮기면 자, 이런 식으로 들어오겠죠. 여전히 뭐 그래도 이미지는 좀 사이즈가 큰 것 같아요. 그죠? 이거보다 만약에 좀더 여러분들이 이따가 한 번에 사이즈를 줄여갖고 조정하는 방법도 있겠죠. 우선은 이미지들을 다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하나 드리고요. 자, 여기서도 이렇게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이미지도 불러드리고 자, 이 이미지도 불러드리면 되겠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의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레이어에서 보면 일단은 이미지들이 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이미지들을 한 번에 작업을 할 거니까 일단 그룹을 놓고 자, 그룹이 선택된 상태 내에서 Show Transform 컨트롤을 체크를 해서 사이즈를 한 번에 이렇게 좀 줄여서 공간의 여백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엔터를 쳐주시고요. 자, 체크를 풉니다. 자, 이제 이것을 기준이 되는 위치로 가져가야 되니까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해서 이미지들을 자,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배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배열을 해본다면 아주 재밌는 이미지가 발생을 하겠죠. 그렇죠? 자, 이거는 여기다 놓고요. 오케이. 자, 여기는 여기 작업을 놓겠습니다. 이렇게. 네. 자, 자, 이 이미지도 해놓겠습니다. 뭐 입술의 이미지 같은 경우는 내가 좀 사이즈를 이렇게 그러니까 위치를 회전시켜야 될 테니까 쇼 트랜스폼을 체크한 다음에 이렇게 모서리를 선택해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Shift 키를 누르고 돌려야지 직각으로 회전이 되겠죠. 치르면 취소. 자, 여기서 우리가 보통 스케일을 조정하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하면 90도로 회전이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엔터 치면 적용이 됐고요. 쇼 트랜스폼 체크를 끄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위치를 조정해서 원하는 옷에다가 조정하는 위치를 좀 맞춰주시면 되겠죠. 꼭 붙이지 않아도 상관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느 곳에다가 위치하는 게 이게 어떤 디자인적으로 이미지가 잘 맞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조정을 한번 해보시면서 맞추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좀 더 재미있는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어떤 디자인적인 구성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조각된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배경에다가는 솔리드 컬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자,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는 맨 하단으로 자, 그래서 요 이미지 주제에 어떤 뭔가 주제를 잘 나타내기에 좋은 그러한 배경적인 컬러를 선택해 줘도 좋겠죠. 뭔가 이렇게 노란색이 됐을 때 맞는다든가 아니면 뭔가 붉은색 계열인가 아니면 한색 계열인가 이런 정도의 생각들을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블랙인가 그렇죠? 어떤 쪽이 좀 더 이 주제를 나타내는데 좋은 배경의 컬러로서 작용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을 해보시고 적용을 해보시면은 재미있는 결과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면서 이런 식으로 좀 더 작업을 해보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크롭을 통해서 어느 특정한 영역의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떼어내서 이렇게 이미지들을 한번 배치를 해봄으로써 디자인하는 작업을 해도 재밌겠다. 꼭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띄어도 공간적으로 띄어도 괜찮겠죠, 그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좀씩 조각이 좀 더 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작업들을 좀 맞춰 나가는 이렇게 좀 재밌는 조형물을 만든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 나가면은 재미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이즈가 최종적으로 너무 공간에 비해서 크다 싶으면 좀 줄여서 이렇게 사이즈 줄여서 공간을 좀 더 여백을 남기는 것도 좋은 디자인의 방법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해서 여기까지 아주 간단한 작업이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의 주제에 걸맞는 이미지들을 선택해서 그 이미지에 필요한 부분들만 크롭 도구를 통해서 잘라낸 다음에 하나의 문서로 모아서 전체적인 일종의 퍼즐 맞추기처럼 이렇게 구성을 좀 해나간다면 좀 재미있는 작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뭐 처음 잘랐던 것보다 사이즈가 좀 크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사이즈를 이렇게 줄여볼 수도 있겠죠, 그죠? 의도적으로 좀 더 줄이거나 맞추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딱 조정을 해봐도 훨씬 더 재밌는 전체적인 구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1차적인 크롭 도구를 이용한 작업을 한번 해봤고요. 자, 이어서 2차적으로 어떤 크롭 툴을 가지고 또 어떻게 디자인 작업을 해볼 것인지 한번 여러분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